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조금 전에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해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정됐었는데요. 변호사와 상의하다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창문을 통해서 투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 국정원 변호사 숨진 이후에 또 나오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오늘 아마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논의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투신 자살했는데 지금 숨진 변창훈 검사는 사시 33회입니다. 네. 검사 내에서도 상당히 그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하고 대검 공학기획관을 했어요. 아, 바로 저곳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검찰 중에서 그래도 참 검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검사가 아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뭐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을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해서 벌써 2명의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장호중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유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어떤 수사 방해로 해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실제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던 혐의로 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인데 아마 이 사건 자체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영장심사를 앞두고요. 가장 잘 나갔다는 검사 한 분이었는데요. 사태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요. 청와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서 말이죠. 이거 다음 타자인 우리가 부담이라고 아마 청와대 측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전이 뭐 다가 아니죠. 외교에서는요. 그렇지만 벌써 간 빼줄 듯이 모시고 나서요. 우리 쪽에서는 보니까 일본은 열도 전체가 들썩이던데요. 벌써 일본이 실속 민감한 사안 챙겼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먼저 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nk you for your gracious hospitality to my family. This is my first visit to Japan, and the warmth you have shown us are truly incredible gifts to all who come to this country. We like each other, and our countries like each other, and I don't think we've ever been closer to Japan than we are right now. So. 일본의 외교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그분이 좋아할 만한 장소,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더 이상의 외교는 없을 것처럼 마치 간을 빼줄 듯한 일본식 외교 말이죠. 글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그걸 골라서 딱 집어서 해준다는 건 뭐 누구에게나 그만큼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니까 더군다나 정상에게 그런 걸 제공한다는 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술은 안 하지만 육식, 특히 쇠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햄버거도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두 정상이 골프를 치기 전에 같이 했고요. 아니 또 스테이크에 꼭 케첩을 쳐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거고. 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상대방의 나이에 맞춰서 그 해 생산된 와인을 제공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이런 게 뭐 정상 외교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점심 때는 저렇게 미국산 쇠고기 햄버거, 저녁에는 유명한 일본산 와규 스테이크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일본이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앞서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가 갔을 때 내놨던 예우 가지고도 사실 요란했죠. 특히 뭐 이방카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여성 기업가 재단, 일본 돈으로 57억엔이라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을 하기로 했고요. 어찌됐든 지금 김앵커 말씀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과잉에 가까운 접대를 하고 나서 우리도 이제 곤혹스러워지긴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외교 프로토콜상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환영식을 공항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환영하는 국기가 당연히 연도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빈 방문의 경우에만 두 나라의 국기가 걸리는 것도 외교상의 네. 프로토콜입니다. 네. 의전, 물론 일본식으로는요, 민감한 FTA 같은 거는 친일파 무역 대표에게 슬쩍 떠넘기면서 일명 본심의 혼내, 겉모습의 닷대만에 서로 이분화를 해서 벌써 일본식으로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머리가 붙은 생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분석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재를 열심히 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외교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다른 나라의 정상에 정말 일거수일투족 어떤 취향, 뭐를 좋아하는 것도 습관까지도 모든 것을 알아내서 실제로 그걸 반영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정상이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외교력 자체가 발휘가 되고 또 그거가 실제로 협상으로 이어지고 또 외교적 성과로 이어진다라면 사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사실 일본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취재를 하는 거 우리 외교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네. 결국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좋아서 뭐 저렇게 하겠습니까만은 다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지금 자금성을 아예 비웠다고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도 지금 상당히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력을 들여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일단 뭐 국빈 방문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어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거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네. 혹시나 트럼프가 왔을 때 좀 한국의 어떤 샌드위치 어떤 외교적 신세라고 하듯이 이런 소프트 외교도 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좀 걱정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와 이방카에게는 거의 마를린 몰로가 온 것처럼요. 이 붓에다가 진주 쇼핑까지요. 해녀까지 동원을 했던데 일본식의 이런 외교를 받으면 저런 영부인이나 아니면 영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방카부터 따지면은 네. 거의 2일부터 시작을 해서 7일,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뭐 미국 열기가 네. 일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예고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접대 이전에 이방카에 대한 접대를 보면서 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길래 이방카한테 벌써 이렇게 접대를 하나 하고 할 정도로 이방카도 사실 극진한 접대를 받았습니다. 거의 이방카도 나중에는 네. SNS에 일본말로 이제 그 뭐 글까지 올렸죠. 이렇게 극진한 접대를 받았다. 가이세키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에 너무 고맙다라는 네. 또 일본말로 특히 SNS에 올렸고 또 이방카의 옷을 보면 상당히 동양풍의 어떤 색깔과 동양풍의 네. 어떤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풍이라기보다는 좀 일본풍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만큼 배려를 한 그런 옷을 또 입고 나왔고, 네. 저는 정말 뭐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나흘 지난 생일 파티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네. 뭐 하루 뭐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 전에 어떤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 아베 총리가 직접 이렇게 꽃다발도 전달하면서 생일 선물도 주고 다 그런데 저는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맞춤형이고 또 국가의 어떤 생존을 위한, 국가의 네. 어떤 안위를 위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저는 뭐 좀 불편한 장면들도 꽤 있었습니다. 방금 네. 전에 이방카 말씀도 하셨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딸이라는 것 외에 사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백악관 뭐 고문으로 선임된 건 아니잖아요. 백악관의 솔직히. 그게 가장 큰 실세죠. 그 일단 현실 때문에 일본이 하겠지만 일본에서 말입니다. 그런 면에 네. 있어서 뭐 대접을 하거나 뭐 미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이방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방카에 네. 대해서 좀 그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여성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아베 총리가 이방카를 직접 이제 행사를 만들고 또 거기에 네. 이제 행사에 사람들을 참석시켰는데 가디언 평가를 보면은 이방카를 빈자리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억지로 만든 행사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10억 원을 달랑 내놓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끝났다 얘기하고 이후 네. 사죄를 얘기하니까 털끝만침도 사죄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던 아베가 이방카한테는 57억 원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거의 600억 원 가까이 그 기금을 내놨거든요. 그런 모습이라든가 행사 억지로 만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솔직히 좀 불편함을 좀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뭐 방위를 했을 때 그때 행보를 보면은 그냥 일본이 극진하게만 대접한 것은 아니고 세일즈 외교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를 일본 진주 매장에 데리고 간 것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세일즈 외교에 가까운 철저한 계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진주 매장에 갑자기 해녀 2명이 등장합니다. 그 갑자기 진주 매장에 해녀가 등장해가지고 무슨 진주의 역사를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게 아니고 이 전 세계에 해녀가 있는 곳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제주입니다. 네, 근데 제주 그쵸.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작년 말에. 네. 근데 일본 해녀 아마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등재가 못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멜라니아 여사 왔을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계산. 네. 그리고 일본 해녀가 직접 이 진주를 마케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진주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까지도 깔린 네.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였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활용법이라고 하던데요. 일본식의 말이죠. 자, 앞에 조용필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요. 뒤에 마이크를 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돈 펑펑 쓰는 일본에 보란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만찬 타자로 박효신 씨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효신 씨 말고도 뭐 우리 그 K-팝과 관련해서 KBS 네. 교향악단과 그다음에 연주자 정재일 씨 뭐 이런 어떤 공연을 지금 펼치는데 네. 뭐 그 만찬 이후에 어떤 공연이고 한 가지 저는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걱정되는 것과 사실 뭐 좋은 것과 나쁜 점 둘 다 있는데 좋은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극히 초딩 입맛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네. 잘 익힌 고기와 뭐 아이스크림 또 뭐 네. 햄버거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 또 미국이 통지를 아시아 각국에 좀 통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콜라를 이 좋아하는 것까지요? 낯선 음식을 싫어한다 이런 아. 어떤 팁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의 어떤 고유 음식을 강권하면은 사실은 좀 불편해한다 이런 혹시나 것들이 있지 청와대에서요. 않습니까? 네. 의전 행사를 갖는 것 중에 하나 잉어밥 주는 행사. 보통 잉어는 저렇게 다 한 번에 소화 못해서 조금씩 주는데 아예 상자채 아까 들이붓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트럼프가요. 제대로 못 봤는데 이현정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네. 원래 말씀하셨듯이 연못에 있는 잉어한테 네. 하나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똑같이 따라하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털어붙는 네. 그 모습이 사실은 트럼프의 어떤 그러니까 의외성이죠. 네. 어쨌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을 맞춰주거나 또는 네. 그 나라의 음식을 이렇게 먹어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는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결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맞춰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한우 갈비탕을 꼭 이렇게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나라 음식에 맞춰서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 전용 차량 지금 군수송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방탄 차량인가 보죠? 예, 뭐 저건 미국의 전통이죠. 비스트라고 불리는 어쨌든 짐승이라고 대통령의 불리니까. 캐딜락으로 만든 전용 차량. 네. 저건 뭐 유리가 5cm 두께라는 거 아니에요? 예. 5mm 두께요. 네. 하여튼 뭐 미사일 공격에도 뭐 견딜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2006년에 부산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때 사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구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그리고 청와대 몇 군데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도 네.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 말고요. 헬기도 사실은 공수가 돼서 여기서 네. 쓰이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뭐 어찌됐든 경호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식 네.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앵커가 트럼프 활용법을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근해졌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개인적인 만남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아베가 날아갔을 때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에게 트럼프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팁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줬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한두 가지는 트럼프에게는 토를 달지 마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무조건 맞장구를 네. 쳐줘라. 또 눈높이를 맞춰서 항상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아베가 듣고 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호감을 샀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정상 외교라는 거는 그러고도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 얼마든지 네.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와 아베가 골프 치면서 어저께 그렇게 환담을 나눴지만 트럼프가 오늘 일본 경제인들과 만나가서 한 얘기는
그동안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은 대일 무역 적자 때문에 정말 오랜 동안 고통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고 그게 바로 외교죠.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우리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환영 인파도 있겠지만요. 열렬 팬 외에도 반대 시위 또한 격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동선 따라 다니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까요? 어제부터 상황은 미리 예고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rump with lots of protests and 연대하는 집회를 뉴욕에서 그리고 물러가라! 트럼프는 물러가라!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필리핀으로 방문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 의사를 갖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영업자인데 문 닫고 와서 자, 그 다음 계시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한미 동맹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외교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그분이 좋아할 만한 장소,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더 이상의 외교는 없을 것처럼 마치 간을 빼줄 듯한 일본식 외교 말이죠. 글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그걸 골라서 딱 집어서 해준다는 건 뭐 누구에게나 그만큼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니까 더군다나 정상에게 그런 걸 제공한다는 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술은 안 하지만 육식, 특히 쇠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햄버거도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두 정상이 골프를 치기 전에 같이 했고요. 아니 또 스테이크에 꼭 케첩을 쳐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거고. 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상대방의 나이에 맞춰서 그 해 생산된 와인을 제공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이런 게 뭐 정상 외교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점심 때는 저렇게 미국산 쇠고기 햄버거, 저녁에는 유명한 일본산 와규 스테이크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일본이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앞서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가 갔을 때 내놨던 예우 가지고도 사실 요란했죠. 특히 뭐 이방카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여성 기업가 재단 일본 돈으로 57억엔이라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을 하기로 했고요. 어찌됐든 지금 김앵커 말씀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과잉에 가까운 접대를 하고 나서 우리도 이제 곤혹스러워지긴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외교 프로토콜상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환영식을 공항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환영하는 국기가 당연히 연도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빈 방문의 경우에만 두 나라의 국기가 걸리는 것도 외교상의 프로토콜입니다. 의전 물론 일본식으로는요 민감한 FTA 같은 거는 친일파 무역 대표에게 슬쩍 더 넘기면서 일명 본심의 혼내 겉모습의 닷대만에 서로 이분화를 해서 벌써 일본식으로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머리가 붙은 생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분석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재를 열심히 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외교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다른 나라의 정상의 정말 일거수일투족 어떤 취향, 뭐를 좋아하는 것도 습관까지도 모든 것을 알아내서 실제로 그걸 반영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정상이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외교력 자체가 발휘가 되고 또 그거가 실제로 협상으로 이어지고 또 외교적 성과로 이어진다라면 사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사실 일본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취재를 하는 거 우리 외교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좋아서 뭐 저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자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지금 자금성을 아예 비웠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도 지금 상당히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력을 들여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일단 뭐 국빈 방문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어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거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네. 혹시나 트럼프가 왔을 때 좀 한국의 어떤 샌드위치 어떤 외교적 신세라고 하듯이 이런 소프트 외교도 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좀 걱정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와 이방카에게는 거의 마를린 몰로가 온 것처럼요. 이 붓에다가 진주 쇼핑까지요. 해녀까지 동원을 했던데 일본식의 이런 외교를 받으면 저런 영부인이나 아니면 영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방카부터 따지면은 네. 거의 2일부터 시작을 해서 7일,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뭐 미국 열기가 네. 일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예고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접대 이전에 이방카에 대한 접대를 보면서 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길래 이방카한테 벌써 이렇게 접대를 하나 하고 할 정도로 이방카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영장 심사를 앞두고요. 가장 잘 나갔다는 검사 한 분이었는데요. 사태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요. 청와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서 말이죠. 이거 다음 타자인 우리가 부담이라고 아마 청와대 측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전이 뭐 다가 아니죠. 외교에서는요. 그렇지만 벌써 간 빼줄 듯이 모시고 나서요. 우리 쪽에서는 보니까 일본은 열도 전체가 들썩이던데요. 벌써 일본이 실속 민감한 사안 챙겼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먼저 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nk you for your gracious hospitality to my family. This is my first visit to Japan, and the warmth you have shown us are truly incredible gifts to all who come to this country. We like each other, and our countries like each other, and I don't think we've ever been closer to Japan than we are right now. So. 이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조금 전에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해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정됐었는데요. 변호사와 상의하다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창문을 통해서 투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 국정원 변호사 숨진 이후에 또 나오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오늘 아마 그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논의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투신 자살했는데 지금 숨진 변창훈 검사는 사시 33회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 내에서도 상당히 그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서울 그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하고 대검 공학기획관을 했어요. 아, 바로 저곳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검찰 중에서 그래도 좀 검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검사가 아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뭐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을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해서 벌써 2명의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장호중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장 실질심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유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어떤 수사 방해로 해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실제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던 혐의로 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인데 아마 이 사건 자체 수사에 상당히